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자, 여러분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회사에서 주로 이제 신고를 다 하니까 우리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이제 그냥 회사에서 신고해 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당연하겠거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유익한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4대 보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회보험, 그러니까 공적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어떤 성격이냐면 강제 공적보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득보장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보험, 그 다음에 정액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4대 보험별로 들어가서 보면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살펴드리고요. 우선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달로 얘기하면 4주 평균 15시간, 4주로 얘기하면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4대 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게 사업주의 의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별도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 4대 보험 나는 가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대 보험은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는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자, 고용보험은 이제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주무기관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누가 하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할 때, 고용보험 신고를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다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나중에 뭐 산재라든가 이런 거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그쪽에다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 고용보험은.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얼마를 내느냐? 이제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0.8%, 자, 0.8%를 내는데, 이건 뭐냐면 보수를 기준으로 0.8% 냅니다. 내가 받는 총 급여액이 아니고요. 내가 받는 급여액 중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 사업장에서 이제 뺍니다. 그리고 보수라는 걸 구해요. 보수. 그래서 이 보수를 가지고 여기에 0.8%를 곱해서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또 0.8%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반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업주는 조금 더 냅니다. 예, 그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0.8% 일단 사업주도 0.8% 내고, 그다음에 사업주는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더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또 주의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3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근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입 대상인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은 뭐랑 또 직결이 돼 있냐면, 우리 근로자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실업급여랑 아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가입을 하는데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가입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은 어떤 분야가 있느냐? 실업 예방과 실업 구제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실업 예방은 뭐냐면 고용 안정 사업.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 지원금들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주가 무슨 휴직 관련돼 있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채용을 했을 때, 직원을 채용했을 때 받는 그런 지원금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고용보험 중에 실업 예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사업장과
직원 근로자들이 0.8%씩 내는 이제 거기에서 고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실업 예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용 안정 사업은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그 흔히 우리가 이제 내일 뭐 배움 카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 국비 지원으로 교육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업 예방적인 측면이고요. 아까 고용보험 안에는 실업 예방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실업급여. 이게 이제 실업구제라고 하거든요. 이 실업급여라는 게 있고요. 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거는 구직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업이라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잘리는 거를 내가 잘렸으니까 나 실업급여 받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업이라고 하면 회사로부터 이제 내가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내가 이제 나왔는데 내가 계속해서 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실업급여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면접 보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서류도 내고요.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받는 경우들도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거, 이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도 다니고 나는 B라는 회사에 이게 두 개를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은 고용보험은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야 되느냐?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한쪽에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개 사업장에서. 그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급여를 더 많이 받는데, 그리고 내가 근무 시간이 더 많은데, 이쪽을 선택해서 한쪽에서만 고용보험료도 내고 이쪽에서 또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중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여쭤보시는 거 뭐냐면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18개월 이상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이상이 이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이상 그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돼 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제 실업급여액은 이제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2019년 10월부터는 평균 임금의 50%가 아니라 6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늘어날 추세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그런 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평균 임금의 60%를 갖고 계산을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제 몇 개월 받느냐, 구직급여는 몇 개월 받느냐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예전에는 이제 바뀌기 전에 2019년 10월 그 전에 바뀌기 전에는 이제 미니멈이 90일부터 240일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나는 뭐 120일을 받을 수 있어, 나는 180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실업급여는 뭐 4개월 받는다, 뭐 6개월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그러니까 뭐 30일을 한 달로 따졌을 때 막 9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 내가 6개월을 실업급여를 받는다, 뭐 4개월을 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산재보험입니다. 자, 산재보험은 똑같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를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4대 보험,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한테 가입을 해줘야 된다. 그 근로자들을. 근데 이 산재보험은 주 15시간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사업주가 책임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녀서 무조건 다니게 되면 내가 뭐 알바든 간에 아니면 뭐 단기든 간에 나는 산재보험에 어쨌든 가입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정적으로 아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러면 내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업장에 이렇게 청구를 했죠.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나 산재 좀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예전에 서류에 보면 이렇게 사업주에 사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고요. 사업주에 사인 없이도 바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청구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기관이 어딥니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러면 나 업무상 재해인 것 같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직접, 네, 뭐 사업주한테 얘기하시면 좋겠지만 뭐 얘기 없이라도 그냥 직접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단 이제 어떤 조건인가요? 산재, 업무상 재해여야 된다는 거죠. 업무상 재해. 내가 그냥 뭐 집에서 칼질하다가 다쳤는데 이거 산재 받을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업무상 재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부터 또 변경된 게 있죠. 원래 출퇴근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를 타야지만 산재로 인정이 됐는데, 이게 2018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내 자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적용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출퇴근하는 이 경로상에서 발생한 거는 산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제 산재로 내가 청구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할 거냐 이거죠. 아침에 출근이나 저녁에 퇴근할 때 교통사고 났을 때요. 그러면 산재로 청구할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할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재부터 먼저 청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에서 받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다 그러면 산재로 갈지 자동차 보험으로 갈지를 판단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산재 이런 질문들도 있으세요. 나는 그러면 퇴사하면 뭐 끝나느냐? 자,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퇴사 후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내가 예전에 일어났던 일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은 아까는 이제 산재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랑 근로복지공단이지만,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관리공단이죠. 그래서 이제 내는 보험료는 보수의 3.335%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걸 또 냅니다. 언젠가부터 아마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뭐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차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일도 못하고 내가 뭐 심신이 좀 뭐 활동이 불편하고 하면 이제 의사의 진단받아 가지고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양원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입소를 할 때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요양보호사를 이게 집으로 파견 받을 수도 있죠. 이런 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장기요양보험료 안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안에는 3.335%에다가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내서 이렇게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에서 좀 아셔야 될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잡히면 보험료가 되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또 반 부담하고 또 내 급여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면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퇴사를 해서 2개월 이내 이미 가입을 신청을 하시면 이게 신청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미 이 가입자로 해서 직장인이었을 때 직장 가입자로 해서 보험료, 건강보험료 냈던 거를 36개월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내가 직장 가입자 때 내던 그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달 뭐 몇십만 원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보험 우리가 가입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그 외 직종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또 아셔야 될 부분, 만약에 건강보험을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일부 뭐 빼고는. 근데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병원을 가게 되면 총상이나 뭐 이렇게 칼에 찔린 자상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당해서 들어가게 되면 꼭 그 이제 의사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드라마 중에서도 뭐 이런 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야매루다가 이렇게 뒤에서 막 치료해주고 그런 의사들 나온 드라마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관리하는 곳이 보건복지부랑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내는 건 4.5%. 이제 이 4대 보험료는요, 매년 동일해지기도 하고요. 각 보험료별로 약간씩 상승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아까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고 업종별로 달라지고요.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뭐 근로자들은 뭐 얼마 내는지를 몰라도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얼마 정도를 내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은 4.5%를 냅니다. 4.5% 그다음에 또 사업주가 4.5%에서 9%를 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뭐 10% 가까이를 내게 되겠죠. 4대 보험료를 따지면.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보수에서 10% 가량을 뭐 8점 몇 퍼센트 이렇게 아마 정확히 하면 10% 가량을 낸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반 정도는 또 사업주가 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내는 기간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였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이제 수급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했던 우리 이제 납부했던 그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산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낸 거에 대한 기간을 좀 늘려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2명이면요. 12개월을 플러스 추가 산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30개월을 추가적으로 산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48개월을 플러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명이다 그러면 50개월. 그 이상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둥이 아빠들 있죠. 다둥이 집안들은 다른 분들보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우리 근로자들이 뭐 사업장에서 이제 알아서 의뢰이시도 신청들을 해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인데,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은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유익한 정보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